한국교회의 주요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종무식과 송년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가 지난 2015년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기금으로 모은 자금 중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대의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독실업인회의 주식 투자와 관련한 내부 결의 절차를 놓고 의견이 엇갈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 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광화문 집회 등을 개최하면서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서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연말 결산, 오늘은 기독교 연합기관들의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종합병원인 명지병원이 중증 발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등의 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에서 명지병원의 예술치료 사역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CBS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은 종무식과 송년 행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어느 때보다 다사다난했던 2019년이지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들과 각 교단 총회 본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송년 모임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다가올 새해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는 신년 메시지를 통해 한국전쟁 70년을 맞이한 2020년엔 희년을 선포하고 나아가자면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분단과 냉전과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된 한반도를 만들 것입니다.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 제약을 체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함으로 남과 북의 자주적 평화 공존을 이루는 한반도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희망이 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나갑시다. 2019년 한 해 동안 각종 소송으로 몸살을 앓았던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임직원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종무예배를 드렸습니다. 감리교 본부는 새해에는 교단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가길 기도했습니다. 윤보한 감독회장 직무대행도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윤보한 직무대행은 6.25 전쟁 70년이 되는 2020년은 희년의 해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종전이 선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쓰자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되도록 힘써주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평화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장통합총회 본부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본부 등도 종무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사회는 물론 교회마저 갈등과 분열로 힘든 시기를 보냈기에 종무예배를 드리는 이들의 마음은 간절했습니다. 교회 연합기관과 각 교단들은 2020년 새해엔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화해를 이루는 일에 한국교회가 선교적 역할을 감당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지난 2015년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 기금으로 모은 자금 중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수억 원대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2월 총회에서 이 주식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 공방이 있었는데요. 취재 결과 위험 자산인 주식 투자를 놓고 내부 결의 절차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는 두상달 전 회장 재임 기간이었던 지난 2015년 7월 국제 리더십 센터 건립 기금 가운데 10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4억 원가량이 손실이나 올해 2월 총회에서 손실 보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총회에서는 2020년 12월 말까지 원금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주식 평가 대금이 10억 원에 미달할 경우 두상달 전 회장과
현 이승률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부족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비영리 법인인 CBMC가 주식 투자를 결정할 당시 의사결정 절차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상달 전 회장은 재정위원회에서 주식 투자를 결정했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재정위원장으로 주식 투자를 진행했던 권모 회계사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투자를 했으면은 투자를 해서 자금의 운용을 어떻게 했다고 또 매월 원리제 때 보고할 거 아니에요, 결산서에. 그렇게 보고하고. 그러나 일부 임원들은 기금이 주식에 투자되는 것을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배양관하고 둘이서 가서 그 투자 심판에 갖다 집어넣은 거거든. 우리는 산업법인 이사회란 말이야. 저 이사회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도 안 하고. 거의 몰랐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했으면 다 말렸죠. 정확하게 주식 투자라는 얘기는 저도 몰랐고 다 몰랐을 거예요. 통회 때도요? 연자산에 조금 투자한 것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다들 잘 모르세요. 주식 투자 당시 CBMC 중앙회장이었던 두상달 회장은 이런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송재열 기자가 그거 조사할 필요도 없고 네. 법적으로 전혀 하등에도 하자가 없고 예. 절차상도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고 좋은 저기를 참고 저기 하는데 네. 그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네. 좋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 CBMC 정관을 들여다봤습니다. 정관에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이사회, 임원회가 재산관리나 변동 등에 대한 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기금 운영이나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회계 전문가를 만나 투자가 이루어진 이듬해 2016년도 결산 회계 기록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런데 대차 대조표상 자산 항목 어디에도 주식 투자 10억 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016년 걸 보면 대차 대조표에도 지금 말씀하신 주식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인지가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서류가 좀 불완전한 걸로 보이고요. 취재진은 CBMC 측에 주식 투자 결정 과정에서의 의혹들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터에서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강조해온 CBMC가 주식 투자에 따른 손실과 투자 절차의 타당성 논란으로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CBS는 연말을 맞아 올 한해 한국교회를 뜨겁게 달궜던 주요 이슈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등 교회 연합기관들의 활동을 이승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오래전부터 진보와 에큐메니컬을 내세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 나뉘어 대정부, 대사회 활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기총이 이단 영입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보수연합기구는 한국교회 총연합, 한국교회연합, 한기총 등 3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동안 표면적으로 통합에 힘써왔던 보수연합기구는 올해는 통합 논의조차 하지 않은 채 세월을 보내며 3개의 기구로 굳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이 된 이후 반정부 투쟁의 선봉에 나서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연일 쏟아내는 전광훈 목사의 극단적 발언은 비판을 자초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주요 교단들이 한기총을 탈퇴하면서 보수연합기구의 대표성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한기총은 더 이상 보수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가 아닌 군소교단의 연합체로 추락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기총은 한국교회 대표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한 부분인데 현재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은 한국교회를 대표한다고 절대 볼 수 없죠. 너무도 작은 집단인데 한기총 내부도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한기총이 분열한 이유였던 이단들의 영입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구성원들 간의 고소와 고발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총의 해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어 한기총의 앞날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한국교회총연합은 올해도 보수 연합기구의 대표라는 상징성을 갖기에는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예장합동총회 등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지만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애매한 입장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진보와 에큐메니컬을 내세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올해도 한반도 평화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집중해왔습니다. 교회협은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2020년에도 평화기도회 개최 등 교회협의 정체성에 걸맞은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순규입니다. 중증 발달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 치료를 지원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시설에만 있어야 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선한 이웃에서 이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발달장애인들의 예술치료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악기를 연주하며 캐롤을 부르고 직접 조립하고 색을 입힌 미술 작품도 뽐냈습니다. 이 병원은 지난 1년 동안 성인 중증 발달장애인 7명과 함께 예술치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미술과 음악, 연극과 동작 등 4가지 치료 활동을 통해서 발달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을 표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어떤 분한테는 음악에서 많은 자극을 받고 또 자기의 잠재성이 펼쳐지는가 하면 어떤 분은 연극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골고루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잠재성을 탐험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치료 활동 중에 음악 프로그램을 가장 좋아한다는 유형석 씨는 활동을 다녀온 날이면 표정도 달라지고 말도 많아집니다. 누구나 사는 과정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좀 하면서 지내면 좋잖아요. 그 좋아함이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형세 같은 경우는 여기 프로그램 이용하는 거 정말 훌륭한 거죠. 발달장애인들이 이 병원에서 예술치료 활동을 하게 된 건 지난 2017년부터입니다. 병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이라는 이념을 체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을 구성하고 강화도에 있는 성인 장애인 종합시설 우리마을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나라에. 또 탈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건강보험이 안 들어있는 그 이주민들도 있고 해외 의료봉사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사업단이고요. 이후 우리마을 발달장애인들을 찾아가 해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특히 중증 장애인들을 위해 별도의 예술치료를 꾸준히 진행해왔습니다. 우리마을 측은 성인 장애인들을 위한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건 못지않게 이들을 병원 안으로 불러준 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내 앞마당에 우리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을 같이 열어놓고 함께 어울리게 해주는 그런 분들이 정말 저희가 바라고 원하는 선한 이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을 거놓고 일정 시간 와서 저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저희가 올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선한 이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품을 열어 기꺼이 이들을 맞이하면서 병원은 발달장애인들의 선한 이웃이 됐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청년 나눔 네트워크 크리스마스 마인드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러브 스노우볼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또 부여군 기독교연합회가 주최한 다음 세대를 위한 청소년 문화축제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청년 나눔 디자인 크리스마스 마인드가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제4회 크리스마스 마인드 페스티벌 러브 스노우볼을 개최했습니다. 청년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진 체험 부스와 플리마켓을 비롯해 슈퍼스타 K 출신 박다빈 씨 등이 출연한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다음 세대 청년들이 취업이다 경쟁이다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나눔이라는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고 행복할 수 있는 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대구 지역의 교회와 기업, 청년들의 재정 후원과 봉사로 만들어졌습니다. 부여군 기독교연합회 청소년부가 다음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여군 청소년 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요즘 많은 좋은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데 건전한 기독교 문화 그리고 그 문화 속에 담긴 복음을 아이들이 듣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번 문화축제는 CCM 가수들의 무대와 세계적인 드러머 리노 형제의 힘찬 드럼 연주 그리고 간증들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대형 교회의 길을 포기하고 교회 분립을 결정한 전주 온누리교회와 더 온누리교회 소식입니다. 전주 온누리교회가 한 달여간의 분립축제를 끝으로 전주 온누리교회와 더 온누리교회로 최종 분립하고 전주 온누리교회 성도 25%를 더 온누리교회로 파송했습니다. 전주 온누리교회 2대 담임 목사 정용비 목사는 교회는 분립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3대 담임 목사로 부임한 박희정 목사는 온누리교회와 더 온누리교회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도는 맑을 것으로 보여 이 지역에선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흐린 지역엔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1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알리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